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해 업계 최초로 다양성 리포트를 발간한 넷플릭스 얘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거의 구독하시지 않은 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넷플릭스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행하면서 이 콘텐츠에 담긴 자사의 다양성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HBO, 넷플릭스, 국내에도 티빙, 웨이브 등등 많은 플랫폼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사의 콘텐츠를 분석해서 다양성을 강조한 리포트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 여성이 참여하자 여성이 나왔습니다. 자사 콘텐츠 306건을 분석한 다양성 보고서를 좀 살펴보면요. 콘텐츠 등장인물 및 제작진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이걸 젠더, LGBTQ 그리고 장애인으로 분석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 업계 평균보다는 높은 다양성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소개를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다양성 관련해서 영화에서는 48.4%가, 시리즈물에서는 54.5%가 여성이 주연 또는 조연 배우로 참여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이유는 여성이 카메라 뒤에서 많이 고용됐기 때문인데요. 창작자는 29.8%, PD는 36.7%, 작가는 36.4%, 감독은 27.7%가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SG 중에서 이 G와 S를 얘기할 때 이사회 다양성이라는 항목도 꼭 얘기를 합니다. 이사회가 다양해야지만 이 퍼포먼스 또한 다양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회를 살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처럼 이사회에 다양성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 제작 과정에서 여성이 참여했을 때와 참여하지 않았을 때 여성이 미디어에 비치는 확률이 훨씬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 넷플릭스의 다양성 보고서는 좀 더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미디어 업계뿐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국내에서는 아직 여성 이사도 많이 기용하고 있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여성을 넘어서 LGBTQ까지 그리고 소수 인종까지 포함해야 한다라는 논의로 발전되고 있거든요. 다만 이 젠더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이 넷플릭스는 인종과 민족에서는 어느 정도 편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넷플릭스 콘텐츠 주연을 인종과 민족별로 구분하자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반면에 흑인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히스패닉, 라틴, 중동,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자릿수, 한 자릿수대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인종평등을 외치는 미국에서, 그리고 이 흑인들이 자신의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문제까지 퍼져나왔음에도 이 미디어에 비치는 흑인은 굉장히 소수인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외에 아주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1% 미만을 기록하면서 아직도 미디어 안에서는 다양성을 넓혀가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인구 대비 주연 비율이 높은 인종은 백인이 유일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과소대표 됐다는 의미입니다. LGBTQ랑 장애인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LGBTQ 같은 경우 이 메인 캐스트, 주연인 경우가 영화에서는 4.3%, 그리고 시리즈물에서는 6.1%에 불과했습니다. 장애인을 봐도 한 자리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주연 같은 경우에는 필름에서는 4.1%, 그리고 시리즈에서는 5.1%로 LGBTQ보다도 더 다양성을 보장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제작자의 정체성이 콘텐츠의 다양성과 직결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를 하면 더욱 그 미디어의 노출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였어요. 여성이 작가로 참여할 경우 영화의 70.7%가 여성 인물을 내세운 반면 비여성 작가인 경우 37.6%에 그쳤습니다. 절반 정도 차이가 나죠. 시리즈물 또한 이 여성이 한 명 이상만 참여해도 여성이 미디어에 나오는 경우가 74.6%로 높아지는데 여성이 참여하지 않은 작품에서는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 카메라 뒤에서 여성 참여는 더 많은 여성이 화면의 역할을 이끌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며 남성이 캐스팅 결정권을 쥐는 것이 여성인 경우에 비해 젠더 다양성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제작자가 영화를 만드는, 미디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한다는 얘기는 기업에서도 왜 이 이사회라든지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직접적인 과정 안에 여성이 참여를 해야, 또 다양성을 가진 장애인과 LGBTQ가 참여를 해야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감수성이 높아진다, 이 다양성이 넓어진다라는 의미는요, 비단 다양성이라는 어떤 당위에서 비롯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더 넓은 의미로 새로운 기회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직접적인 참여를 해야 소비자층도 더욱 넓어질 수 있을 거고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어서 기업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위적인 측면에서만 해야 된다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이 여성 이사가 더 많은 기업일수록 높은 수익을 거둔다라는 결과들도 여러 보고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실제 재무 이익과 실제 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여성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넷플릭스는 5년간 창작 발전 기금을 조성해서 미디어에서 여성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지속적으로 넷플릭스가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창작 발전 기금을 통해 여성 디렉터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넷플릭스가 다양성을 넓히는데 거쳐온 길을 설명하면서 국내에서는 한국 여성 최초의 이 단독 스탠드업 코미디 프로인 박나래의 농염주의보를 언급하고 최근에 이 보건교사 아는요 그리고 다국적 출연진이 등장하는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와 같은 사례도 함께 거론을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발표한 이 다양성 보고서 같은 경우 이 미디어 업계에서는 좀 새롭게 참신한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넷플릭스의 이 시작을 마중물로 해서 기업들도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 5월까지 여성 이사를 선임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노력이 좀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